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아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쭙기도 민망한 우울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밖을 제대로 다닐 수도 없는 명절 아닌 명절에 저는 우리나라 대표 상권인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만나뵌 상인분들은 분노를 넘어 이미 체념 상태였습니다. 반의 반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난 매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는 말씀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하루에 1,500개 점포가 문을 닫고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2.7%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은 반성은커녕 정치적 이익 챙기고 야당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참담한 민생을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권연대나 연립지방정부론을 폄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과 합리적인 제안을 권력 나눠먹기로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장악해 세금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사람 먹여 살리느라 시정을 내팽개쳤던 자들이니 야당도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은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서울시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울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절단내고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여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려서 야당을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적 비난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몰입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아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정권의 흑막 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 압살 책동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사람들은 틈만 나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 권력기관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민주적 통제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국민의 뜻을 빙자해 다수의 힘으로 권력기관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히틀러가 활용했고 차베스가 이용했던 해괴한 논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 통제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굴러가는 데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직과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행정 권력이며, 둘째는 독재 권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거수기 입법부입니다. 셋째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면죄부를 발급해 줄 빈 껍데기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줄 언론입니다. 처음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를 장악한 외발 수레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독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바퀴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언론 개혁은 독재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네 번째 바퀴를 만드는 것이며,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려는 거대한 전체주의 음모입니다. 처음 세 바퀴들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용 언론 환경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위 언론 개혁으로 만들려는 어용 언론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해독제 없는 독화살입니다. 야권 전체가, 아니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분쇄해야 할 악의 본진입니다. 이 정권은 시작 때부터 언론 개혁을 위한 밑작업을 해왔습니다. 말로는 가짜뉴스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가짜뉴스 공장은 민주당과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친여 유사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조국을 옹호하고 윤미향을 감싸고 추미애를 엄호한 바로 그들입니다. 소위 언론개혁의 창끝이 자신들을 향할 리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저열합니다. 정권이 밀어붙이고 유사 언론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50 독재 시대의 보도 지침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약한 권력일수록 시중의 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단속한다고, 처벌한다고 발 없는 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 압살 책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조장, 방조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권 스스로의 자기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민주적 전통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진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언론 개혁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파적 이익을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댓글 양념 테러를 퍼붓도록 배후 조종하는 짓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언론인의 입을 막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감방까지 보내겠다는 저열한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언론 없는 정부를 꿈꾸는 이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께 호소드립니다. 경선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만 보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여당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자신도 지고 상대도 지게 만드는 패배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기세는 더욱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상가에서, 2분 이상 모인 모든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고 야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야권이 아름다운 단일화와 연대의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입니다. 저는 제게 부여될 역할이 무엇이든 제 소임이 어떤 것이든 서울시장 보선에서의 야권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투쟁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다짐과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